이대 목동병원 호흡기 내과 천은미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안녕하고 안전해야 할 텐데 말이죠.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 당황스러움을 넘어서 충격적이라는 표현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또 한 번의 위기인 거죠? 네, 사실 초반에 대구나 이태원보다도 더 저는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네. 위기를 잘 극복하지 않으면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많이 늘게 되면 네, 정말 위험한 사태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감염 상황으로 볼 때 대구 경북 지역의 경우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네, 대구 경북은 그 한 지역에 국한이 됐었고 또 신천지라는 한 종교 단체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과 비교한다면 추적하기가 훨씬 쉬웠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그 경우에도 대단히 긴 시간 동안 많은 확진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은 서울과 경기를 전체 포함하는 수도권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 네. 수도권에서도 한 일정 지역이나 한 장소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모든 곳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그 확진자들이 이미 지방으로 퍼지고 있기 아. 때문에 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의 경우에는 특히나 추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군요. 네. 종교 시설을 비롯해서 뭐 카페나 음식점과 같은 상업 시설에도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전파 속도에서도 상당히 빠르지 않나 싶거든요. 전파력이 좀 강해진 건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지금 교회를 통해서도 확진자가 하루에 100 명씩 이상 나오고 있는 것도 조금 매우 의아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또 롯데리아라든지 그 양평 그쪽에서 식사하신 어르신들이 한 번에 감염이 많이 됐는데 이 감염 비율이 50%를 넘고 있습니다. 아. 보통 가족 간 감염, 즉 가족들처럼 친밀하게 같이 생활하고 먹고 자고를 해도 한 17% 정도고 네. 일반적인 감염은 2.6% 정도로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미 몇 군데에서 벌써 50% 이상의 감염이 한 번의 만남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봐서는 네. 일부분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좀 전파력에 다시 변이가 오지 않았나 생각도 들기 때문에 한번 이번 기회에 다시 검사를 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무증상자 깜깜이 감염이 위험을 더하고 있는데요. 사실 자기도 모르게 감염된 상태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지역사회 감염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감염이 될 수 있고 또 건강하시거나 기존의 과거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기 바이러스를 앓은 경우는 한 30-40%가 면역을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분들은 감염이 돼도 본인은 앓지 않지만 본인의 입과 코를 통해서 타인에게 감염을 시킬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나도 잠재적 감염자일 수도 있고 저랑 얘기하는 사람도 잠재적 감염자일 수도 있고 가족 모든 친구들도 감염자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상태에서는 개인 방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서울 경기 지역은 어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격상이 된 상태인데요. 근데 권고 사항이 좀 많은 걸 감안하면 뭐 1.5단계 정도로 봐야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단계를 더 높여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권고사항이라는 것이 꼭 지켜줬으면 하는 상황이지만 막 권고다 보니까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조금 이 상황에서 좀 낫지 않나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예. 특히나 이제 종교 단체에서의 예배를 제외한 다른 소모임 식사 같은 거는 절대적으로 지금은 금지가 돼야 될 것 음. 같고요. 우리가 지금 감염이 많이 나오고 있는 카페, 식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방역 수칙을 좀 더 촘촘히 철저히 해 주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냥 권고사항으로 돼 있다 음. 보니까 방역을 지키는 데 조금 우리가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이러한 우리가 같이 생활하는 식사라든지 카페에 대해서는 좀 더 다시 한번 방역 지침을 세밀하게 내려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방역 수칙을 좀 철저히 지켜 주셔야겠네요. 위반자나 시설에 대해서의 조치를 떠나서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스스로 조심하고 또 경각심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인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가장 우선되는 부분이 뭘까요? 뭐 항상 뭐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마스크라고 생각합니다. 마스크요. 네. 마스크를 쓸 때 철저하게 잘 써야죠. 코까지 턱까지 잘 가려 주시고 하지만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하거나 이럴 때 갑자기 마스크를 내리거나
엘리베이터를 타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마스크를 벗는다든지 그런 사소한 부분에서 우리가 감염을 시킬 수 있다는 것으로 저는 손위생과 더불어 마스크 착용이 가장 중요한 그런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스크 쓰기를 강조를 해 주셨는데요. 근데 마스크 쓰기에 있어서 그 습관적으로 쓰긴 하는데 밖에서는 쓰다가도 실내에 들어와서 좀 익숙한 사람들과 함께할 때는 마음 놓고 벗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물론 나와 익숙한 사람들은 좀 안전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지 않을까요? 네. 지금 감염이 고리를 차단하지 못하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나와 익숙한 사람들은 안전하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하고 식사를 하고 음식을 먹고 차를 마시는 거죠. 그 네. 과정에 지금 다 감염이 됐던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증상 감염이 기본적으로 40% 이상이고요. 네. 젊은 층이나 또 어떤 면역이 위생이 좋지 않은 곳에서는 한 80에 90%까지도 아. 나오고 있습니다, 외부 보고에 의하면. 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면역을 가지고 있거나 무증상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스크를 턱 아래에 걸쳐 두는 분들 참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거는 마스크를 썼다가 할 수 없는 거죠? 네. 그거는 턱스크죠. 마스크가 아니죠. 네. 마스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코와 입을 가려야 되는데 입만 가리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입을 가리는 경우는 이제 말을 하면서 비말을 예방할 수는 있지만 코에서 우리가 호흡을 할 때 바이러스 나오는 양이 입에서 기침을 할 때 나오는 양과 거의 유사하다고 되어 있고요. 아. 특히나 무증상 감염자가 감염자와 바이러스 양이 똑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고 마스크를 턱에 내리는 것은 안 쓰는 것만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입도 가리되 코까지 가려야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위기 의식이나 경계심이 느슨해진 건 아닐까. 이게 뭐 가을 대유행을 걱정하는 소리에도 아직 가을이 오기 전이니까 괜찮을 거라는 그런 근거 없는 믿음도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가을이 오기 전이니까 괜찮다는 거는 정말 근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가을이 되면 이제 호흡기 질환이 조금 더 많이 창궐을 할 수 있고 독감철이 되기는 하지만 지금 우리가 봄, 여름 때 그 호흡기 환자가 굉장히 줄었고 주변에 보셔도 감기 환자가 별로 없을 겁니다. 네. 이것은 마스크의 저는 효과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가을에도 이런 여러 가지 호흡기 질환, 독감을 예방하는 음. 방법은 가장 중요한 게 마스크와 거리두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가을이 돼서 다른 질환들과 섞이게 되면 정말로 코로나19가 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음. 우리나라만 청정 지역일 수가 없거든요. 네. 해외에서는 계속 입국을 하고 있고 인구도 우리나라가 이 수도권은 대단히 높은 곳이기 때문에 우리만 유난히 청정 지역이 될 거라는 그런 아니라는 생각은 저는 절대 가지면 안 되고 지금 이번에 새로운 이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 우리가 이제 재유행의 심각한 상황을 맞게 된다고 봐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옆에 가까운 일본만 보더라도 지금 1,000명 이상 나오고 있고 미국 예. 같은 브라질 같은 거의 6만 명, 하루 6만 명이라는 정말 대단한 숫자가 나오고 아. 있습니다. 그중에는 사망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이들도 거의 40만 명 이상이 감염이 됐어요. 그런 게 우리 일이 아니고 남의 나라 일이 아니거든요. 네. 초기에 대응을 잘 못하고 마스크 착용을 잘 하지 못했고 그러한 것이 순식간에 감염이 된 거고 이러한 고리를 끊을 수가 없다면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로 좀 심각하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확진자 수가 100명 단위로 증가하면서요. 이 병실도 사실 걱정입니다. 서울시의 병상 가동률이 50%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의미를 봐야 할까요? 우리 코로나19는 감염병이기 때문에 일반 병상에 입원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염병 전담 병원에 이제 병동에 입원을 아. 하시게 되는데 감염병 전담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는 그렇죠. 거군요. 예. 그런 경우에 그 병상이 한정이 돼 있고 벌써 50% 이상을 넘었었고요. 음. 또 이번에 여러 확진된 분들이 연령이 높으신 분들이 꽤 있죠. 이제 네. 어제 같은 그런 집회에서도 감염이 되거나 교회에서 감염이 되신 그 경우에 그런 분들은 초기에는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폐렴이 심하게 아. 되면서 병이 매우 중하게 되고 중환자 병실을 쓰셔야 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중증 환자를 수용하는 그런 음압 병상이 지금 굉장히 적습니다. 수도권 내에 지금 100개 미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에 2-3일 이내에 이러한 그 중증 환자나 이런 분들이 많이 확진이 된다면
수도권에서는 감당을 못하고 지방으로 내려가셔야 되는데 네. 이런 중증 환자는 이송하는 과정에서 큰 문제가 생기고 아. 과거에 대구 사태 때도 사망하신 경우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빨리 정부에서 이런 음압 병상이나 중환자 병상을 더 늘려주셔야 되고 또 젊은 층이나 특별히 증상이 없는 경우는 이런 분들을 병상에 입원시킬 게 아니라 생활치료시설, 임시생활시설로 지금 바로 분배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병상도 중요하지만 생활치료시설이나 임시생활 격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빨리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러니까 중환자들의 관리가 걱정인 건데 대비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중환자들의 관리는 우리가 병상이 음압병실이나 중환자 병상이 없으면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이 네. 중환자들의 그 정의가 기계호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관사건이나 기계호흡이나 그런 에크모 같은 치료를 해야 되기 기계 때문에 호흡이요? 그렇죠. 일반 아. 병실에는 할 수가 없고 대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중증 환자를 반드시 초기에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경증 환자들을 이런 음압실이나 이런 곳에 입원시키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 관리가 지금부터 철저히 돼야 되고 지금 상태의 확진자가 전부가 아니고 앞으로 2배, 3배, 5배, 10배까지 늘 수 있다는 음. 전제하에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치료제인 렘데시비르는 중증 환자들에게 투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물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네. 코로나19에 대한 그 약제로 지금까지 FDA 공인이 된 유일한 약물입니다. 렘데시비르는 항바이러스 억제제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인제 억제를 해서 차단을 하는 약물인데요. 네. 지금 연구 결과를 보면 이 렘데시비르는 산소 치료가 필요하기 시작한 환자, 아. 그러니까 아주 중증으로 가기 전에 경증에서 중등도로 넘어가는 환자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그 증상이 나타난 지 열흘 이내에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산소를 쓰기 직전에 이제 치료하는 경우에도 거의 상당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간을 우리가 4일 정도 감소시켰다는 그런 약물로 되어 있고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임상 시험이 같이 되고 있고요. 렘데시비르뿐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약물 재창출에 의해서 코로나19에 대한 약제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모두에게 투여되는 건 아닌 거네요. 네. 그러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산소 치료가 들어가기 시작한 환자는 가장 효과적으로 되어 네. 있고요. 이미 기계 호흡을 하기 시작한 다기관 여러 가지 장기가 손상이 간 경우에는 이 렘데시비르보다는 스테로이드 음. 제제인 덱사메타존이 더 효과적이고 국내는 35개 병원에서 119명한테 지금 투여를 마쳤습니다. 네.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해서 아직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분들도 있어서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생활치료센터는 어떻습니까? 그동안 확진자 수가 줄면서 생활치료센터의 운영을 중단하기도 했었잖아요. 네. 수도권에 대해서 확진자 수가 적게 나오면서 약간 좀 방심한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네. 준비가 된 건 안산에 한 200 정도 있고요. 병상이 천안에 지금 중부권으로 한 200 아. 정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에서 한 300 병상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 정도 가지고는 지금 확산세를 도저히 감당할 좀 수가 없을 거예요. 부족하겠네요.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네. 이번 주 내로 아마 정부에서 상당수 이번 확산되는 그 상태를 보고서 빨리 생활치료시설을 마련을 해야지만 아까 말씀드린 중증 환자나 치료를 필요한 환자들의 병상을 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서울 경기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이 주는 의미는 그러니까 언제든 더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으로 전해져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의료진들도 걱정이 됩니다. 힘든 상황에서 더 힘들어진 상황인 거잖아요. 많이들 힘들어하시죠. 네. 코로나19가 지금 1월 말부터 지금까지 지속이 되고 앞으로도 올 겨울을 지나서 내년까지 지속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료진들은 평상시에도 많이 지쳐 있는데요. 네. 이 코로나19에 대한 검사와 진료로 많이 힘들고 저도 개인적으로 힘듭니다. 네. 그리고 네. 여러 가지 저분의 모든 의료진들이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런데 네. 이번에 이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면서 또 상당 기간 많은 그런 또 짐을 의료진들이 지시게 돼서 정말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상황을 국민들께서 의료진들을 조금 힘을 돋우기 위해서라도 가능한 한 빨리 증상이 있거나 없거나 검사를 필요로 하시면 꼭 검사를 받으시고 지금부터라도 마스크 착용이나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동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병원의 발열 체크를 비롯해서 원내 직원들도 많이 힘들어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뭐 병원을 가 보시면 아시지만 모든 직원이 전부 다 동원이 되어 있죠. 들어갈 예. 때도 철저하게 다 명부 작성하셔야 되고 발열 체크하고, 또 진료를 보러 오시는 입장에서도 호흡기 증상이나 열이 있으면 바로 진료를 보지 못하고 우리가 검사를 하고 진단을 하고 들어가시게 되거든요. 이러한 상황이 모두에게 힘들고 뭐 의료진들뿐 아니라 저는 국민들이 더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네, 빨리 이 사태가 수습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자, 애쓰는 의료진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생활에서 방역 수칙을 지키는 일은 기본 습관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각자 할 수 있는 일, 이 감염 예방을 위해서 꼭 우리가 지켜야 하는 일 짚어주시죠. 네, 지금 수도권에서 발생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처음에 방문 판매를 통한 그런 사람과 대화하는 과정에 마스크를 쓰지 않고 식사를 하면서 감염이 됐고, 그 후에도 지금 여러 가지 감염 고리를 보면 마스크 착용이 느슨해지면서 그리고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것입니다. 네. 이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나 주변 지인, 그리고 직장 동료,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전체에게 정말 중요한 그런 방역 수칙이기 때문에 이 방역 수칙을 이번 기회에 꼭 잘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이 마스크 착용을 이렇게 호흡기 질환이 있을 경우에 잘 착용을 하시면 네. 아마 앞으로 호흡기 질환은 거의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꼭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 내과 천은미 교수와 함께 했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